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서 판사들 판결 성향을 파악해서 특정 재판부에 입맛에 맞는 판사를 배치했는데요. 법관들은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법의 지배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만 7월 달에 퇴임하고 나면 이제 완전 문재인 세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법의 지배가 유린당하면 법학자 존 로커의 말처럼 국민은 국가에 저항해야 합니다. 광장을 선택해야 하고요. 상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운영하라. 주권자, 즉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특히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국회의원, 대통령과 달리 사법부를 독립기관으로 두는 이유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사법부를 상권 분립의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후에 법과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고치고 있는데요. 정치 권력이 사법부도 완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법과 시스템으로 반대자를 억압하고 자기 패거리들이 저지른 권력 비리들은 유유히 흔적을 다 없애게 생겼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정권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소위 징벌적 손실보상법, 가짜뉴스를 처벌하고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 악법을 통과시켜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특히 이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적 발상 아니고 뭡니까?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억압과 감시, 통제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공론의 장으로 상징되는 광화문 광장과 SNS, 그러나 광화문 광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사업 중단 선언과 또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SNS 또한 보궐선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감시와 통제가 본격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독재 권력으로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은 개인들이 스마트폰 보는 거 하나만 봐도요, 개인의 취향이나 동선, 이념적 선호도, 심지어 정권에 대한 인식까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 정권이 이런 비판적 여론을 감지하고 징벌적 손실보상법을 들고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라는 저서에서 공동체가 다양성을 상실하고 권력이 공공선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에 집착하면 그 권력은 정당성을 잃고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지금 코로나19, 자영업 몰락, 부동산 문제 실업까지 생존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느라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조차 없는데요. 이 정권은 그 틈을 이용해서 적당히 당근을 나눠주면서 서민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며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이 나라 국민이기를 그만두고 싶은 문재인 정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 대다수도 지금 이 비정상적 국가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보궐선거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되었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또 교묘한 공작과 조작들이 행해질 공산이 크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거의 민주당이 서울 전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여론조사도 조사기관이 매번 속이지는 않겠지만 가령 중요한 시점에 특정 후보 지지층 표본을 살짝 늘리고 후보들과 친분 있는 기업의 주식도 그 주가를 조작하면서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친정권 성향을 언론을 또 동원해서 광고 등을 미끼로 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고 한겨레 신문의 지난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관련 별장에 갔다는 악의적 보도처럼 상대 후보를 침몰시키는 보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당은 지난 총선 때처럼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정선거니 어쩌니 하면서 뒷북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장관 청문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판이나 깔아주고 김종인 위원장이 KBS 토론에 또 느닷없이 등장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 힘들다 하더라, 단일화 안 하겠다는 발언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당이 소멸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이란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걸음을 옮겨라. 두 다리가 지쳐서 무거워지면 너의 날개가 자라나서 너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올 것이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Das Herz abbricht, ewig verlorenes Lied, ewig verlorenes Lied.